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14회 승무패는 지난 9회 11회차의 컵 경기 플레이오프를 거쳐 6강 경기들입니다. 16강이라고는 하지만 몇몇 경기는 리그 수준이나 선수 뎁스에서 차이가 커 보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고만고만한 팀들이 있어 이변이 좀 있었던 회차로 9회차는 한 분이 독식이었고 11회차는 5분의 1등 적중자가 나와서 1인당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팀들이 필터링이 되었는데요. 뎁스 차이가 큰 4-5경기 외에 전력이나 리그 수준이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승무패 예상이 분산되어 쉽지 않은 예상 회차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전력 차이가 나는 팀들의 경기에서 큰 이변이 생긴다면 독식이나 2월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전력 차가 나는 4-5개 팀들의 큰 이변이 없다면 전력이 비슷한 나머지 팀 경기에서 픽들이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등 적중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리그 수준 차가 나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리그 내 득실률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통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AI의 승부 예측은 더욱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갬블러 분들은 한 번쯤 제 영상에 있는 승무패 기본 베팅 공식과 최종픽 공식 팁 영상을 참고하셔서 승률과 구매율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 최종픽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기 라르나카 대 웨스트햄. 라르나카는 키프로스 퍼스트 디비전 리그 1위 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를 1승 1무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조별 리그 1위로 무난히 16강에 진출했고요. 일단 리그 수준이나 선수 뎁스에서 차이가 커 보입니다. 양팀 맞대결 데이터도 지금은 없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리그 브라이턴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그전 경기에서는 노팅엄에게 오히려 홈에서 4대0으로 대승을 했고요. 리그에서 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이번 유로파에서 승리가 꼭 필요한데 리그에서의 16위는 리그 강등권에 있어서 안전한 순위가 아닙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2위에서 20위까지의 승점 차가 6점 차뿐이 안 나기에 혼전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살얼음을 걷는 경기입니다. 승점 23점인 웨스트햄은 컨퍼런스 경기 후 이틀 후에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요즘 빌라는 에버턴과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연승하며 팀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강등권에서 멀리 벗어나야 하는 웨스트햄으로서는 라르나카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팀의 전력으로 봐서 질 것 같지는 않지만 로테이션과 라르나카의 내려앉아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도 보이는 경기인데요.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와 퍼스트 디비전의 리그 수준 차이를 봐서 라르나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2경기 세리프 티라스폴 대 니스. 세리프 티라스폴은 세르비아의 파르티잔과 1승 1패로 승패는 같았지만 골득실에 앞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니스는 조별리그 D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요. 제1경기와 마찬가지로 양 팀의 리그는 적잖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리그에서도 니스는 최근 7경기 5승 2무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도 7위로 리그왕에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으로 보나 승률로 봐도 니스의 우세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간접 비교를 하자면 2022년 유로파 예선에서 세리프 티라스폴은 홈에서 맨유에게 2대0,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게도 홈에서 2대0으로 패한 예를 봐도
B클럽과의 차이가 나서 리그왕 7위 니스와의 매치에서 무승부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세리프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제3경기 안더레우트와 비아레알. 벨기에 리그 10위 안더레우트는 유독 컵 경기 포함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1승 2무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명성에 비해 리그 10위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아레알은 리그에서 4연패 후 2연승을 올리며 상승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홈에서 잘 지지 않는 안드레우트이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승을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은 라리가에서 6골로 나름 득점력을 올리고 있는 모레노와 컵 경기와 리그에서 총 10골을 올리고 있는 미드필더 모랄레스의 득점력이 뒤를 받치고 있어 이번 컵 경기에도 부상으로 결장 예상되는 코플랭의 공백만을 감안해도 충분히 원정승을 예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정 경기라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비아레알의 상승세를 생각해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제4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위니옹 SG. 위니옹 생질 루아즈라고 하기도 하고 신트 트로이세로도 읽기도 하네요. 양팀은 2022년 유로파 조별리그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 1차전에서 베를린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위니옹이 승리했고요. 전반 39분 위니옹 린넨의 선취골을 잘 지켜내고 승리를 굳혔습니다. 점유율은 베를린이 조금 앞섰고 96분 미셀의 퇴장이 있었으나 시간상으로 봐도 경기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11월 베를린은 위니옹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전반 6분의 이른 선취골을 잘 지켜내서 승리했고요. 이 경기는 빠른 실점 후 위니옹의 총 공세로 점유율에서는 오히려 6대4로 앞섰습니다. 두 경기의 배당률은 1점대의 베를린이 3점대의 위니옹을 앞섰으나 경기의 내용이나 승패 결과로 봤을 때 전력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팀 전력은 리그에서도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며 괜찮은 편인데 선제골을 누가 먼저 넣느냐가 종전의 맞대결처럼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홈팀인 베를린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선제골을 위니옹이 넣는다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는 경기라 생각되는데 베를린이 선제골을 먼저 먹더라도 충분히 동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베를린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5경기 독일의 레버쿠젠 대 헝가리의 페렌츠바로스. 레버쿠젠의 특이한 점은 리그 대비 컵대회에서 득점률은 떨어지고 실점률은 올라갑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득점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주 득점원인 무사 디아비가 리그에 비해 컵대회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듯 한데요. 컵 경기에서 4-2-1-3, 4-2-3-1, 4-1-2-3의 포메이션으로 성적이 저조하자 4-3-3으로 바꾸고 모나코와의 2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윙백과 윙포드들의 폼이 살아나며 레버쿠젠의 장점을 10분 발휘했던 경기입니다. 헝가리의 리그 1위 페렌츠바로스는 오히려 리그보다 컵대회에서 득점력은 높아지고 실점률은 낮아졌습니다. 좀 더 집중력을 보이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력에서 처지는 페렌츠바로스가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선수비 후 역습의 4-2-3-1 포메이션으로 식스백까지의 수비를 할 것으로 보여 그 수비를 뚫어내는데 레버쿠젠이 애를 먹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버쿠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6경기 스포르팅과 아스널. 컵 포함 최근 4연승의 두 팀 대결입니다. 상성은 2018년 유로파 맞대결이 있었는데 아스널이 1승 1무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스널과 지금의 아스널은 많은 전력 차가 있겠죠.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아스널. 컵 경기 이틀 후 풀럼 원정을 떠납니다. 전력상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 경기가 리그 7위 풀럼으로서 충분히 두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아스널입니다. 폼이 좋은 부카요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웨데가르까지 건재하기에 장기 부상 중인 제주스와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 은케디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그 직전 경기에서 22 본머스에게 혼쭐이 난 아스널입니다. 2대0으로 끌려가다 3대2로 뒤집었는데요. 그것도 홈에서 방심이 부른 결과로 보입니다. 다행히 역전을 했는데 아스널에게는 채찍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스포르팅과의 컵 경기에서는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르팅은 현재 리그 4위로 리그 3위 브라가와의 3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현재 7점 차이인 승점을 줄이기 위해 리그 다음 경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다행히 리그 7위 보아비스타와의 경기가 있는데 배당률로 봐서 무난한 홈 승리가 예상되기에 이번 아스날전에는 전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미어 리그 1위의 공격력을 무실점으로 막기에는 벅차 보이는 스포르팅이기에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7경기 AS 로마 대 소시에다드. 리그 홈에서 4연승 중인 로마입니다. 직전 리그 강자 유벤투스를 불러들여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수비 축구가 빛을 발한다고 할까요? 레알 소시에다드는 리그 4위로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리그 3위 에이티 마드리드와는 승점 1점 차로 매경기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컵 경기에서는 4승 1패로 성적이 좋습니다. 직전 컵 경기에서 강호 맨유에게 홈에서 1대0으로 석패를 했지만 16강 진출이 확정된 후의 경기이기에 리그에 더 집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방패는 믿음직하나 파울로 디발라의 발끝을 믿어야 하는데 소시에다드의 엔트리에 주전의 특별한 부상이 없고 맨유를 원정에서도 꺾은 이력이 있기에 쉽게 로마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경기로 보이진 않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실점률도 컵 조별리그에서 0.33이고 리그에서도 0.96으로 준수합니다. 선제골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제8경기 피오렌티나 대 시바스포르. 세리에의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 2연승으로 그전 리그 2무 4패의 부진을 씻어내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강호 AC밀란을 물리치며 순위도 끌어올리고 있고요. 리그보다 컵대회에서의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요비치와 아르투르는 리그 내의 강한 수비력에서는 득점력이 떨어졌지만 한 단계 아래 전력의 클럽들에게는 효과적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스포르는 튀르키예 슈페르 리그에서 14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 중하위 팀입니다. 조별리그 G조에서는 1위로 16강에 진출했지만 2022년 11월까지의 경기력이었기에 그때와의 경기력과 상대방의 전력의 차이가 많기에 흐름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승세에 있는 피오렌티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9경기 엘 포즈난 대 유르고르. 폴란드 클럽인 포즈나는 조별리그에서 라리가 강호 비아레알과도 1승 1패로 대등한 경기를 했습니다. 점수도 원정 1차전에서 4대3으로 패했지만 홈 2차전에서는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노르웨이 강호 보데글림을 1승 1무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폴란드 리그에서는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컨퍼런스에서는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고 전력 또한 득점과 실점 등의 데이터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팀인 유르고르는 아직 시즌 시작 전입니다. 조별리그에서는 F조 5승 1무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시즌 중이기에 팀이 전력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이지만 시즌이 아닌 현재의 팀의 경기 감각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부상 회복 후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찾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과 같이 비슷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로 K리그가 지난 2월 시작했지만 아직 강팀이나 중하위 팀들 간의 전력차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은 연습 경기와 실전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포즈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10경기 바젤 대 슬로반 브라티슬라가. 스위스의 명문 바젤과 슬로바키아의 슬로반은 컨퍼런스 조별리그 H조에서 두 번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1승 1무로 슬로반이 우세했는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1차전 배당률은 1.70 대 4.43으로 배당률이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홈팀 바젤의 우세를 점쳤는데요. 경기 결과는 2대 0으로 슬로반이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후 2차전 배당률은 2.50 대 2.75로 변동폭이 컸습니다. 무승부의 배당이 3.32로 제일 높았는데 경기 결과는 난타전 끝에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1차전 경기 통계를 보면 점유율은 홈팀 바젤이 6대 4의 비율로 우세했습니다. 슈팅 수도 19대 11로 2배가량 앞섰고요. 그런데 골키퍼의 선방이 5대 2로 슬로반의 골키퍼 선방이 많았고 이게 승부를 갈랐다는 생각입니다. 2차전에서는 점유율이 역전되어 홈팀 슬로반이 55대 45로 앞섰습니다. 선제골을 바젤이 전반 29분 만에 넣었는데 전반 막판 한 골과 후반 중반까지 슬로반이 3골을 연달아 성공시켜 바젤이 패색이 짙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4분 만에 추격골과 72분에 바젤 에이스 제키리가 동점골을 넣어 패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5개월 전의 경기였기에 현재의 팀의 컨디션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젤은 자국 리그에서 5위를 하고 있는데 기존 팀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순위입니다.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던 팀이 자국에서도 현재 5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흐름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다만 최근 5경기에서 패, 승, 무, 승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겠습니다. 슬로반은 리그 후반기 시작해서 무, 승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바젤은 팀 명성이나 기본 전력에서 앞설 수 있으나 상성에서의 다득점 무승부와 패배는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닐 겁니다. 소위 징크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1차전이 바젤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는 게 유리한 점입니다. 만약 슬로반이 선취골을 넣는다면 경기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바젤이 선제 실점을 한다면 다급함에 연속 실점을 하거나 최상은 동점골 정도 뽑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감히 바젤의 무와 패를 예상해 봅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우개를 쓰셔도 될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제11경기 헨트 대 바삭세히. 벨기에 리그 5위 헨트는 플레이오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에게 1차전 1대 0 패배를 이겨내고 2차전에서 2대 0으로 역전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직전 리그에서 안더레흐트를 이기며 컵 포함 홈에서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삭세흐리는 반면 리그에서 원정 1승 3패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원정은 거리가 꽤 되기에 원정 경기에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 튀르키예의 바삭세히리에게는 무승부를 목표로 수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의 국가재난이 있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스포츠라 그 책임감이 이번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삭세일의 승을 기대하기에는 원정 승률이 안 좋지만 리그에서의 1점의 실점률과 컵 경기 0.6점대의 수비력이라면 무승부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헨트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12번 경기 세비야 대 페네르바체. 라리가 17위 세비야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AT 마드리드에게 6대1 대패를 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직전 6골의 대패는 수비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요. 점유율은 비슷했는데 4골 실점 후 퇴장까지 겹치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한 경기에서 점유율이 높았다는 것은 반격을 위해 공세로 나섰다는 건데 볼이 적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2위인 페네르바체는 컵 경기에서 B조 1위로 패 없이 4승 2무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흐름은 16강이 재개되는 현재까지도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비야의 흔들리는 팀 분위기를 추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고 바삭세히르와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클럽으로서의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확실해 보이는 페네르바체는 전력상으로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도 그리 멀지 않기에 원정에 대한 부담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요. 독식을 기대하며 세비야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제13경기 유벤투스 대 프라이부르크. 세리에의 실질적인 2위 유벤투스는 직전 AS 로마 원정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과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후반 8분 만시니의 한 방에 패배했습니다. 경기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90분 내내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무리뉴 감독의 선제골 후 잠그기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고 3장과 2장, 퇴장 1장을 주고받으며 피 튀기는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직전까지는 4연승을 달리고 있던 유벤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을 겁니다. 챔스에서 3위로 유로파로 밀려난 유벤은 이미 리그 우승은 물 건너 갔기에 유로파 우승컵을 들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유로파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워드 밀라크와 수비 데실리오를 제외하면 전력에 큰 손실도 없기에 홈 경기를 꼭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이고요. 프라이부르크는 리그 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지만 그 1패가 도르트문트의 5대1 대패였습니다. 그 이후 2승 2무를 거뒀지만 득점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민헨 글라드바흐와의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유벤은 두산 블라호비치, 앙헬 디마리아, 라비오가 건재하고 그동안 경기를 뛰지 않던 폴 포그바까지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도르트문트 대패뿐 아니라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에서도 6대0 대패를 하면서 유독 원정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의 유벤과 정체기의 프라이부르크이기에 유벤투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14경기 맨유 대 베티스. 맨유는 최근 리그 3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7대0이라는 치욕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리버풀의 운이 많이 따른 경기였기도 했지만 맨유 선수들이 표정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표정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맨유의 안타까운 경기력은 역대 최다 실점 참패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반면 레알 베티스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상승세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무승부 경기를 빼고는 3승을 한 팀들이 14위 바야돌리드, 18위 알메리아, 20위 엘체로 하위권 팀들이었습니다. 안필드 대참사로 멘붕이 왔을 맨유로서는 리그든 컵 경기든 빨리 참사의 기억을 잊고 팀을 회복시켜야 될 때입니다. 컵 경기 이틀 쉬고 소튼을 홈으로 불러들여 리그 경기를 해야 하기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리그 우승을 넘볼 수 있는 기회는 멀어졌지만 3위를 수성하기에도 불안한 위치가 되었고 유로파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서도 맨유에게는 사활이 걸린 경기로 보입니다. 베티스는 리그 4골과 유로파 2골이 있는 주전 미드필더 카넬레스와 리그 유로파 각 2골이 있는 헤키르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맨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4개 경기 분석을 해봤고요. 아무튼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